여러분, 자 이번에는 전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명선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명선이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대사를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선이를 보고 이제 명선이가 이제 I have gold ring 이제 금반지를 있잖아요. 이제 금반지를 가지고 이제 보여줬을 때 이제 엄마의 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전개 부분을 갈게요. 발달했으니까 전개 첫 번째. 자, 내가 소녀를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벌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난길. 왜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한 거야? 인민군을 보고 피난을 열심히 갔으나 겁에 질려서 다시 돌아왔다. 그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피난길이라고 한 거예요. 자, 거기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작품에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돌아갔죠. 아직 그거 우리 명선이 얘기인데 명선이가 안 나왔잖아. 작품의 맨 처음에 뭐 짐짝 같기도 했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그 산타클로스가 버리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명선이가 전쟁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있었던 전쟁 고아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간 거야. 작품의 처음으로 이야기가 돌아가서 다시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점령이 된 거야. 인민군한테 이제. 그지? 자, 마을 사람들이 제 너머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예! 하고 부르는데 그게 누구야? 예죠. 명선스. 그죠? 생판 모르는 녀석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 바로 명선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바로 간드러진 소리를 하고 있었어. 녀석의 특징. 주제 꼴은 꾀지지해도 꼴은 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곱살스러운 얼굴에 좀 곱상하게 생겼단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으로 보기엔 사내아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명선이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자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살스러운 얼굴, 좀 약간 여자애처럼 그렇게 하게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녀석의 특징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 아이다운, 좀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은 아니어서 좀 말쑥하게 생긴 얼굴이었나봐. 도시 아이다운 냄새. 이게 녀석의 특징 세 번째. 이가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나 보던 서울말씨. 자, 서울말씨를 쓰는 애였네. 그러니까 도시 아이였고 서울말씨를 쓰는 그런 좀 곱상하게 생긴 좀 간드러진 목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의 아이가 바로 명선이의 모습이었구나. 이 녀석의 특징 네 가지 이렇게 있었죠.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 갯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이제 시골에 살고 있었던 애였잖아. 근데 얘는 이제 도시애였던 거야. 계속 말하지.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녀석의 성격이 드러나 있네요. 바로 낯선 사내에게 겁없이 말을 거는 당돌함.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구나. 왜냐면 처음 보잖아. 나 처음 보는데 명선이하고 나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명선이가 나한테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막 이렇게 너랑 나랑 친한 것도 아닌데 그치?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야. 와우. 자,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근데 내가 명선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거야.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왜냐면 갑자기 서울말씨를 쓰는 애가 갑자기 나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자,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다는 것은 익숙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피란민들이 이제 온갖 도시에서 왔을 거 아니야. 이제 인민군을 피해서. 그러니까 서울말 쓰는 사람도 있었고 충청도 말 쓰는 사람도 있었겠고 저기 부산 말투 쓰는 사람도 있었겠고 강원도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서 이렇게 말투를 쓰는 아이들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을 지금 익숙하지 못한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서울 말씨를 썼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 자, 녀석의 성격 두 번째 나와 있네요. 바로 겁이 없는 아이였네요. 당돌하고 겁이 없었어.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라민 아이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사실 텃세가 있었던 모양이야. 왜냐면 난 여기 원래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찌고 보면은 이제 전쟁 고하고 그 약간 뜨내기 같은 거잖아.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약간 텃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명선스 어때요?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고 겁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지. 내가 무서워 보이니? 막 이렇게 말 걸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명선이 입장에서는 지금 가족들이 날 버리고 갔잖아. 전쟁 고아가 된 거잖아. 근데 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뭐 어때? 이렇게 당돌하고 겁이 없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 내가 수줍어하고 막 이럴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당돌하고 이렇게 겁이 없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명선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자, 너희 엄마 집에 계시죠? 엄마를 물어보네. 나한테. 그래서 역시 녀석의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죠.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막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명선 입장에서는 난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뭐 부끄러워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개지괴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자, 나는 얼김에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막 너무 막 갑자기 들이대면서 막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무서워? 막 이러면서 오니까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명선이가 얘기하죠. 어쩌냐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밥을 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살아남아야 되고 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나한테도 엄마한테 가서 밥을 달래자. 이렇게 얘기하는 당돌한 성격이네요. 여기까지가 36페이지였고 3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가서요. 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우리 집 가는데 명선이가 앞장을 서고 있네. 이거 어때요?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볼록한 것을 보았다. 바지예요. 이게 놀랍게도 바지입니다. 바지 주머니가 볼록한 거야. 보고 얘가 이게 뭐지? 하고 나는 호기심이 들었겠죠.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주머니가 불럭불럭 이거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바지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쪽에 보면 이제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막 요리하잖아.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안에 사실 금반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반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이 되죠. 근데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는 이제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서술자다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안에 그냥 배고프니까 자기가 그냥 훔쳐온 그런 감자나 뭐 아니면 참외 이런 게 들어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엄니! 자,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연거푸 불렀다. 계속 불렀어요. 부엌에서 기명을 부시던, 기명은 그릇이에요. 이제 못 쓰는 그릇 같은 걸 부시고 계셨나 보지? 자,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쑥 붉어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변에 질겁 잔망을 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갑자기 피란민을 데리고 온 거야, 우리 집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소설의 사회 문화적 배경 언제?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면 뭐가 부족해? 먹을 게 부족해. 근데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데려온 거야? 피란민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어떡해?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머니가 놀란 이유 전쟁통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피라민이 우리 거 다 뺏어가게 생겼잖아. 집에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 명선이 계속 얘기했죠. 명선이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가서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되는 거야. 배고프기도 하고 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나냐?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녀석의 성격은 굉장히 능척스럽고 사교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했다. 전쟁 중에 여기 핑크색 부분 전쟁 중에 이 부분이요. 바로 전쟁 중에 홀로 살아남기 위한 명선이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선이가 이렇게 능청스럽고 사교적이고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배고파서 결국에 혼자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명선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 요 작것이 돼버렸네요, 명선아. 자, 어머니가 소매뿌리를 거두며, 어머니 소매를 거두면서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아니, 뭐야, 저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는.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에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 하고 나는 지레 짐작을 했다. 갑자기 뛰어오니까 어머니가 막 손을 걷고 뛰어오니까 지금 저 피란민 애 저 혼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주인공인 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걸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화가 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웬걸 어린애를 혼내지 않고 어머니는 녀석 대신에 내 귀를 잡아 끌고는 뒤란 이제 집 뒤로 가가지고 향하는 것이었다. 귀를 이렇게 막 끌고 가면서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끌고 가는 거죠. 자, 왜 그랬냐? 바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피라민 아이를 데려와서 곤란한 상황을 만든 나를 혼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피라민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밥을 다 축내게 생겼는데 너 죽을래 막 이렇게. 자, 이 왼수야 어머니의 대사야. 아니 집안로 들어와서 냉큼 쫓아내야 할 놈을 어쩌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여기 피라민 때문에 식량이 축날 것을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다 머리통 어머니 대고 구운 밤을 지어봤다.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왜 피란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란민 때문에 지금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 피란민 아이를 집에 데려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6.25 상황이고 전쟁이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해진 거야.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누굴 데려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해서 여전히 순진한 거야. 이 애는 얘 데려온 게 피란민 애기 데려온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울음벌을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핑크색 부분 볼까요? 자, 어머니가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뭐냐? 내가 성격이 굉장히 순진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뭐였습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었어요. 1인칭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소설 속에 나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나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 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여기 나는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1인칭이구나. 근데 1인칭인데 누구를 관찰하면서 있는 거야? 명선이라는 주인공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했죠. 간접 제시의 방법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보통 대화와 그리고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을 추측을 해야 되는 간접 제시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행동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의 성격이 순진하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겠죠. 자, 네가 상객으로 매수했으니까 네가 먹여 살리거라 이렇게 얘기죠. 자, 네가 상객은 뭐야? 나보다 지위가 높은 손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지금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지금 손님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 뒤뜰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서 갑자기 손을 걷었다. 명선이가 뒤에 따라왔었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때리려다가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제 명선이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머니가 이제 때리려다가 그냥 아이씨 이렇게 하고 만 거죠. 그래서 녀석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죠. 아니 아침서 펄썩 다치웠다. 다른 집에나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는 어른처럼 차갑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핑크색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전쟁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른처럼 차갑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인데 그 성격 오토가 자 성격 바로 뭐죠? 어머니의 성격은 바로 냉정한 성격이죠. 아니 사나 새끼가 꼭 지진뱅크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이 물반등이고만. 잘하죠? 자, 어머니의 녀석. 이 어머니가 지금 대사예요. 녀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리가 나와 있죠. 사나 새끼가 꼭 지집애 많기로 그러니까 여자애 같이 야들야들하게 부들부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등이. 물반등이는 여기 나와 있잖아. 물뱅이 어찌고저찌고 한 사투리로 번들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좀 약간 능청스러운 능글맞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글맞게 와서 엄마, 아줌마, 밥 주세요. 막 이런 거 했잖아. 내가 무섭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반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혼잣말을 구스렁거리며 어머니를 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굉장히 냉정한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제 인심이 야박해진 모습이죠.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사회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녀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걸 잘 봐야겠죠? 겁이 없죠? 아무한테나 말 걸고 당돌하고 적극적이야. 나한테 나 배고파. 밥 좀 달래자. 막 이렇게 가죠. 굉장히 사교적이죠. 능청스럽죠. 아줌마 처음 보는데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굉장히 능청스러운 성격이야. 근데 그걸 보면 왜 얘가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결국 이유가 나와 있죠. 전쟁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명선이가 나중에 금반지 아까 복선 있었죠? 금반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친절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이고요. 돈 좋아하잖아. 이해타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명선이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아까 얘기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그리고 찬양적스럽고 영악하게 행동을 영악하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를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좀 잘 안 해줄 것 같다. 나를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반지를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 금반지 막 이렇게 굉장히 영악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어때요? 굉장히 순진하죠. 금반지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뭐 감자나 뭐 참외 같은 거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쟁 중에 피라미드 아이를 데려왔지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순진한 성격이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명선이가 막 들이대니까 있지 않아? 야 봐서 밥 먹자. 내가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약간 어수룩한 부분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근데 3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 답 안 했구나. 여기 하도록 합시다. 자, 녀석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찾아보자. 자, 내가 무서워 보이니? 무서운데 조금 그죠? 무서워 보이니? 공포영화요. 자,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 이런 이제 책의 구절이 있었죠. 이걸 봤을 때 낙선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겁없는 아이의 성격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추리하는 게 뭐라고? 바로 간접 제시였어요.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어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밥 좀 달래자. 이렇게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능청스러운 성격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당돌하고 적극적이며 능청스러운 성격이구나.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머니가 나를 나무란 이유를 생각해보자. 뿅뿅. 자, 전쟁 중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누굴 데려왔어? 오히려 식량을 뺏어먹을 피란미를 데려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화나신 거죠. 나무란 이유. 자, 여기 아까 37페이지에서 사나새끼로 기만치고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싫어했잖아. 오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른 거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 이때 그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다른 집에나 가보랄게. 이렇게 어머니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뭘 보여주냐. 아줌마한테 내가 요걸 보여주려고요. 바로 그게 뭐냐? 우리 금반지예요. 우리 녀석의 생존 수단이 되는 거죠. 전쟁 중에 나를 다 버리고 가겠구나.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먹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금반지를 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요리해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좀 안타깝죠. 어머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이제 어머니가 아니구나 아줌마한테 금반지 얘기하는 거예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는 집게 손가락이요. 붙여서 동그라미. 뭐니에요 어머니? 뭐 이거요. 자, 그 동그라미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딱 했잖아.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분 뭐니에요? 어머니 손가락을 잘 못 그리겠어요. 손가락 요렇게 손가락 요렇게 하는데 이 손가락 안에 이제 반지가 또 이렇게 끼워져 있었던 거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야. 손이에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동그라미 이 얘기예요. 작은 동그라미 반지가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결국 이 금반지로 인해서 이제 어른들이 막 싸우게 되죠. 명선이하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노란 빛깔을 띠면서 노란색 금반지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집 뒤에 있었음에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금반지가 겁나 반짝거렸나 봐.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이 환하게 불이 켜졌다. 왜 그랬겠니? 돈이잖아. 돈이 되는 거잖아. 이래서 어머니가 눈에 불이 켜지 여러분들의 모습 눈에 불이 켜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성격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성격이구나. 이걸 하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자, 그럼 금가락지 바로 뭐예요? 녀석이 명선이가 바로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이 되는 거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굉장히 어머니가 탐욕스럽군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알 수가 있나요? 자, 이거 보면 이 녀석이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자마자 어머니가 지금 빼앗다시피 가져가 버렸잖아.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엄마가 잽싸게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울개, 아까 그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이 마치 어머니가 샤 훔쳐간 거죠. 그래서 녀석이 내민 금반지를 재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이 이렇게. 자,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서, 자, 어머니가 아주 잽싸게 낚아챘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여기 이 부분, 자, 어머니는 한참을 칩도 보고 눈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내리다 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서 또 무명 저고리 앞섭에 살살살 문질러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게 진짜야, 뭐야,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손으로 침 묻혀가지고 막 닦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겠다. 여러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막 깨물잖아. 깨물어서 이제 뭐 표시가 나면 진짜네?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야 지금. 막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행동이 지금 이 괄호친 부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 it's good. 나타났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금반지가 진짜임을 확인했다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가 너 이런 건 어디서 났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가? 아까는 뭐였니? 이 작것에서 아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작것에서 아가가 됐네요. 이건 뭐예요? 호칭이 변화가 된 거죠. 호칭은 부르는 말이 변화됐어. 이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금반지를 받고 녀석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서 어머니가 아까 뭘 받았니? 뭘 채갔니? 금반지를 채가셨죠? 옷고름은 이 앞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실밥을 뜯어서 여기다가 이제 금반지 여기다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아주 깊은 곳까지 확실하게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다가 요 안에 앞서에다가 금반지를 여기 넣어가지고 딱 봉에 넣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나서야 어머니는 서울 아이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뭐였니? 1인칭, 관찰자, 시점. 순진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순진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간드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격을 우리가 이 행동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야. 간접짓인 거야. 행동을 보고 추론을 하고 있어. 어머니 성격 어때? 굉장히 간사하다는 걸, 탐욕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답을 그냥 써놨어요. 어차피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선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이유, 뭐니? 명선이가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반지가, 리얼 금반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간사하게 지금 태도가 바뀌었죠. 아가, 이렇게. 이 작것이, 이랬다. 아가, 이렇게, 그죠? 자,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애가 얘기하죠. 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사실은 땅바닥에서 주운 거 아니었지. 아까 내가 보기로는 그 바지 안에 볼록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금반지가 더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명선이의 거짓말이 되겠죠.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자기 이제 버리고 간 숙부야. 숙부가 이제 전쟁통에 얘를 버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뻥치시네. 그치? 아니야. 자,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거 왜 의기양양해진 거야? 갑자기 얘가. 왜냐면 어머니가 금반지를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얘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금반지를 유혹하면 넘어오겠구나. 그럼 나를 밥도 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그렇게 하겠구나. 나를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줄 거야. 금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가 이제 당당해진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안 돼. 뭐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 그냥 금반지가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가로친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럽게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갑자기 친절해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 이거죠. 자, 녀석의 금반지를 받고 나서 녀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왜? 어머니가 굉장히 탐욕스럽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성격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가, 요 다음번에 또 요런 거 생기거든.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니한테 가져와야 한다.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친절스? 그러니까 얘가 뭐라?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금반지로 어른을 유혹했는데 넘어왔잖아, 엄마가. 그래서
그래, 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반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금반지의 역할을 볼게요. 사건 전개 중심 소재가 됩니다. 금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중심 소재가 되고요. 녀석, 바로 명선이가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이죠. 일종의 이제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생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 39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주기로 무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듯이 녀석의 입에서는 대답이 무척 시원스럽게 나왔다. 자 여기서는 뭐야? 그래요. 가져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녀석이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 뭐지? 자,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어린 것이 전리타관에서 부모 잃고 씻고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이렇게 자 금반지를 받은 어머니의 태도가 굉장히 상냥스럽게 변했네요. 왜냐면 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성격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자 명선이가 여기 있어요. 금반지예요. 이거 리얼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보고 닦아보고 만져보고 깨물어보고 이거 진짜잖아. 눈이 땡땡땡 이렇게 했죠. 이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났네요. 자 이런 곡절 끝에 이런 이유 끝에 어쨌든 복잡한 사정 끝에 명선이는 이제 이름이 나왔네요. 녀석의 이름.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란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의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서 부랴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부랴부랴 바쁘게 이제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명선이는 가족들이 버리고 간 전쟁 고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이 되었다. 뒤퉁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전쟁 중에는 가족도 아닌 그런 애를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약간 이제 골칫거리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서 피란을 떠났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이제 누나하고 내가 이제 피란을 가서 깜짝 피란 있지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던 그 깜짝 한 몇 분간의 피란 있었죠. 그때 명선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피란길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첫 번째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란길에 혼자 남겨진 명선이는 가족들이 버리고 갔던 전쟁 고아였죠. 나의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내밀고 어머니 it's real 이렇게 금반지예요. 이렇게 나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구나. 여기까지가 전개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첫 번째 얘기였네요. 여기 보니까 하트가 뿅뿅뿅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뭐야? 금반지 때문에. 자, 피란길에 혼자 남겨진 명선이는 나의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내밀고 나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구나. 까지가 전개 첫 번째 얘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드디어 명선이가 나타나게 됐었죠. 그래서 명선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 있었지. 뭐 간드러진 소리, 그리고 곱슬스러운 얼굴에 개집애처럼 생긴 녀석, 도시 아이다운 냄새,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 녀석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녀석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있었지.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해가지고 막 당돌한 성격. 그죠? 겁 없는 눈짓을 던진 아이 굉장히 겁이 없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막 이렇게 들이대. 으악! 막 이렇게 당돌한 성격. 야, 나 배고파.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그냥 당돌한 성격.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녀석이 앞장을 서서 막 같이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구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볼록한 주머니 이런 걸 봤을 때 금반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복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했을 때 역시 또 능청스럽고 굉장히 사교스러운 성격이었죠. 전쟁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가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이제 뭐 아침부터 파에서 치웠다 다시 가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성격도 나왔죠. 굉장히 냉정한 성격이었구나. 왜냐면 이제 전쟁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원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전쟁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냉정한 성격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얘가 나중에 생존 수단으로 보여줬던 게 뭐였니? 금반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금반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거 보고 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죠. 와우, 금반지? 막 이래서 굉장히 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성격이었구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고, 어머니 이제 나중에 막 간드러지게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이 또 굉장히 간사하고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